안녕하십니까, 신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흔히 가을 탄다고들 하죠. 가을이 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바로 또 계절성 우울증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때문인데요. 네. 가을에는 일조량이 떨어지면서 세로토닌 분비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계절적인 우울증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좀 늘리고 네. 또 규칙적인 운동으로 생체 리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우리 김철원 씨, 이전 씨 두 분 네. 보니까 뭐 계절성 우울증 안 겪을 분들 같아요. 어떤가요? 보기에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왠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있으면 저도 왠지 좀 쓸쓸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혈당량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낮아지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주의하세요. 네, 저도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이럴 때는 실내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낮 동안에는 커튼을 닫고요. 또 자리에 앉을 때는 창가를 향해서 눈을 두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작은 노력으로 계절성 우울증 극복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부터는 스스로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는 게 있다. 바로 머리카락.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라 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쉬운데 탈모는 외적인 변화와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하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가을철 탈모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네,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라 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참 많이 빠집니다. 저도 참 아침에 머리 감고 나면 한 움큼씩 빠져 있는 걸 그래요? 볼 수가 있는데 가을철에는 큰 일교차 때문에 유수분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각질이 생기기가 쉽고요. 또 여름철에 흘린 땀과 피지먼지가 두피에 쌓이면서 모근을 막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 정도쯤 빠져도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방치했다가 나중에 모발 이식이나 가발을 써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건강 A2G 시간에는 탈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모재림 외과 박영도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탈모라고 하면은 원장님, 이 머리카락이 이제 많이 빠지는 증상을 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카락이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하루에 몇 개 이상 빠지면 탈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죠. 일반적으로는 두피에 굵은 모발이 빠진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의 사람의 경우에는 5만 개에서 총량이 5만 개에서 7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개에서 70개 모발이 하루에 빠지면은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보다 많은 양인 80개에서 100개 이상의 모발이 하루에 빠지면은 탈모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해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탈모 유형별로 봤을 때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가 빈도가 높습니다. 네, 제가 늘 웃고 있어서 그런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인지 요즘 머리카락이 자꾸 빠집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걱정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이 스트레스와 탈모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스트레스 외에는 탈모의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예, 탈모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겠죠. 많은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보면 유전자와 남성 호르몬, 두피 질환의 문제, 질병, 스트레스와 과도한 다이어트, 영양 불균형과 약제,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탈모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형 탈모는 탈모 유전자와 남성 호르몬인 DHT에 의해서 발생되는 탈모입니다. 우리가 이제 탈모가 의심된다면은 가족 중이나 친척 중에 탈모 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네. 부모 중에 한 분이 탈모일 경우에는 자식의 경우 50%에서 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유전자만 있다고 탈모가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유전자가 있는 분이
남성 호르몬이 같이 작용해야 탈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거세를 하신 분들, 옛날에 내시들이 해당하겠죠. 거세를 하거나 본격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점 전인, 그렇게 사춘기 이전에는 탈모 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와 남성 호르몬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본격적인 탈모 진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남성형 탈모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는 정말 자기 일 같거든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는데 은사님이 오신 줄 알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제 친구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원장님, 갑자기 탈모가 오지는 않잖아요. 의심될 만한 증상들이 나타나죠. 예, 남성형 탈모의 증상은 머리카락이 80개에서 100개 이상 많이 빠지고 시간이 갈수록 가늘어지면서 이마 앞부분부터 정수리까지 모발 밀도가 떨어지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원인은 탈모 유전자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모낭이 지속적으로 위축성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상대적으로 피지선은 비대해지면서 젖은 비듬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단은 탈모가 진행하는 정상과 형태를 보고, 두 번째로 모발 진찰 소견을 보고 가족력을 참고해서 주로 임상 양성을 중심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탈모 자가 진단으로 하루에 80개에서 100개 이상의 모발이 빠진다든지 20개 정도의 머리카락을 잡고 당겼을 때 5개 이상 빠진다든지 이마선이 후퇴하고 정수리 부분까지 들여다 보인다든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다른 부분에, 신체 다른 부분에 털이 굵어진 증상이 있는지, 젖은 비듬이 많아졌는지, 이런 증상 중에서 한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은 탈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하루에 80에서 100개 이상 빠지고 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수염과 같이 다른 부위의 털이 굵어졌다면 한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기준을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탈모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마누라 융둥어래지 융둥어래죠 융둥어래서 오빠 저거 한번 따라해봐봐. 마누라 용돈 주세요. 똑같다. 마누라 좋아. 똑같다. 용돈 더 좋아. 용돈 주고 또 주고. 아유 진짜 그만해라. 또 그 소리가 진짜 내만 보면 그런 소리 나오지 진짜. 마누라 용돈 많이 주세요. 자기야 이번 달 카드 값이 얼마 나왔는지 아나? 상상도 못할 기다. 아니 집에서 노는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돈 타령이고 진짜. 마누라 용돈 너무 적어. 마누라 쫌생이. 규블리 용돈 올려줘. 용돈 좋아. 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오늘 니 주고 내 주고 보자. 자기 바른 대로 말해라. 용돈을 주면 자기는 그 용돈 어디다가 쓰는데 집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돈 쓸 데가 어딨노? 어디 쓰는데 빨리 얘기해봐라. 빨리 얘기 안 하나 진짜. 몰라. 몰라? 그래. 언니 왜요? 그만해라 그만 좀 집에 들어와서 좀 푹 쉬려니까 언니 그 잔소리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없다 쉴 수가 없어 시끄러워 죽겠다 정말. 아가씨 진짜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내가 편안하게 쉬고 싶구만.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앉은 지 5초도 안 돼가지고 집은 이 너저분하게 이게 뭐 이게 그런데다가 돈 타령이 나고 아이고 이게 색깔이 달라졌네. 이 머리 색깔이 달라졌어. 톤이 낮아졌네. 이 머리 아이고 좀 비싸게 내 디테일하게 뭔가 달라졌어요. 언니 이거 내 용돈으로 한 거거든요. 그 용돈 나왔는데 내 주머니에서 나왔거든요. 내 주머니. 자꾸 선배한테 그러지 말아줘. 진짜 텅텅. 됐다 알겠다. 돈 달라 소리 안 할게. 자기야 빨리 말해봐라.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돈 어디다 쓰는데? 빨리 말해봐. 그 부부끼리라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야. 참내 진짜 프라이버시 좋아하네 정말. 그리고 답답한데 집안에서 웬 모자고 나갈라 하나? 저 모자 벗어라. 모자 벗어라. 얼른. 이놈의 옆에 내가 보자니까. 이러니까 내가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지. 가람이 빠지긴 못 빠지너 진짜. 모자 다 벗어라. 답답해 죽. 어머야 이거 뭐? 자기야. 자기 이마가
을래. 머리 어디 갔노? 야, 머리 어디 갔노? 에이, 진짜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머리카락 요즘 자꾸 빠진다. 아, 내가 진짜 자기 머리숱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찍어야지,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찍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뭐. 뭘 찍기 뭘 찍어. 아니,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으신데 걱정하지 마라. 야? 그래, 탈모야. 어? 탈모야? 응? 왜? 탈모야? 그거 먹으면 안 돼. 한 번 왜?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대. 누가 그러던데 괜찮다. 약 먹고 괜찮아지면 그때 끊으면 돼. 내가 요즘 사업 구상하고 이런 거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져서 그렇지. 괜찮다. 사고생이. 그 약 먹다가 이거 좀 괜찮아지고 나면 약 끊으면 돼. 아니다, 뭘 알아. 아예 탈모약을 먹지를 말고 머리 빠지도록 놔두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최대한 빠졌다 싶을 때 그때 가발을 쓰는 게 더 나은 방법이겠지? 이 머리 아니라고 지금 자기 머리는 염색이나 하고 있고. 괜찮다니까. 약 먹고 괜찮아지면 약 끊으면 돼. 아니다. 탈모약 계속 먹으면 끊지 말고 쭉 먹어야 된다고 그랬다. 쭉 먹어. 누가 그러는데 누가? 아 진짜라니까. TBC 클리닉 건강365에 나왔다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그거. 아니, 잠깐만 있어봐. 아니야.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탈모약까지 내 지금 돈. 진짜 주말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나 진짜. 그러니까 탈모약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값도 아낄 겸 빠지게 놔둬라. 그냥 머리 밀고 다니까. 그래, 그게 좋은 방법. 자기가 괜찮겠나?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은 이 네. 탈모약은 한 번 먹으면 계속해서 먹어야 한답니다. 이 부분 저도 걱정이 되는데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정답은 X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증상이 나아졌다면 당연히 약은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약을 복용할 때는 사실 부작용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탈모약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아졌다면 부작용이 찾아오기 전에 약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부작용이 없다면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감기 들었을 때도 약 먹으면 조금 괜찮다가 안 먹으면 또 금세 또 감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탈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약을 안 먹으면 다시 탈모가 진행될 것 같아서 저는 O로 하겠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천원 씨가 맞췄습니다. 네. 탈모는 원인 자체가 유전입니다. 유전적인 부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을 중단하시게 되면 탈모 유전자가 다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탈모가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부작용이나 약을 먹을 만큼의 부작용이 없다면은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기존 모발을 유지하고 탈모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탈모 치료는 초기 탈모일수록 그리고 젊은 나이일수록 치료 효과가 더 좋으며 모발 이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도 기존 모발의 탈모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약물 치료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탈모약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탈모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기야. 그게 입으로 들어가나 지금 목구멍으로 들어가냐고. 그럼 목구멍으로 들어가지 코로 들어가나? 먹을래? 줄까? 안 됐거든. 줄까? 안 먹는다. 안 먹는다고. 이거 줄까? 안 줄까? 안 줄까? 죽을까 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기야. 엄마야, 나 미치겠다 정말. 이러면 참 좋겠다. 나 진짜. 나. 자기야. 자기 원래 머리숱 많았잖아. 뭐야, 낙엽처럼 우수수수 떨어지는 이유가 뭐고. 지금 이봐라. 머리카락 천지다 방에 머리카락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럴까? 왜 그러겠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오빠가 스트레스 안 받게 생겼나? 그렇게 좋아하는 언니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받지 않겠나? 맞지? 먹는데도 이렇게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오빠를 건드리면서 잔소리를 하지 않아?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다 이게 다 언니 때문인 거다. 맞네. 스트레스 세아지 때문에 맞네. 맞네, 좋아하네. 한번 맞아볼래,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좋아하시네, 진짜. 자기처럼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이 세상 천지 없지 싶다. 일 안 하고 이 퍼즐로 놀면서 한 번은 스트레스도 안 받는데 스트레스 받아 그럼 내가 받는 거지. 진짜 그럼 내가 진짜 가는데 스트레스는 내지. 줄까? 어우, 진짜. 알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 생각해봐라. 할아버지 대머리였잖아. 근데 아빠는 괜찮지? 오빠 이제 대머리 돼 가잖아. 원래 유전은 이렇게 한 건너 이렇게 온다잖아. 그니까 할아버지 때문이거든. 그것도 그건데 내가 들은 게 있어요. 바로 살 때문이다. 자기야, 이봐라, 자기 턱 봐라. 턱이 지금 목까지 내려가지고 지금 또 목이 안 보인다. 지금 투턱 봐라, 투턱. 이 우장 중에 너 비만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 살이 찌면은 탈모 걸릴 확률이 5배 높다 하더라. 5배, 내가 기억난다. 5배. 뭐라 하노? 살이 빠지면은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거고, 살이 찌면 영양분이 많으니까 당연히 머리가 더 많이 생겨나는 거겠지. 그렇지. 지금 맨날 이런 거 어우, 영양분 없는 거, 살찌네, 못 먹어. 안 돼, 먹지 마라. 맨날 이런 거만 먹는데, 어떻게, 짜게. 진짜 살찌는 거랑 도대체 그게 탈모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는 맞지? 먹어. 상관이 있다고요. 상관이 있다고요. 탈모 확률이 5배 높다고 분명히 들었다. 누가 5배 그러는데? 비만이랑 탈모랑은 상관이 없어. 맞아. 그렇지.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비만일수록 탈모가 생길 확률이 높다입니다. 과연 뚱뚱할수록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김천원 씨, 이지연 씨, 정답 뭘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자신 있게 저는 X 할게요. 왜냐하면 이 살이 찐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닐까요? 예,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옵니다, 천원 씨. 제가 원장님 설명을 유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탈모의 원인 가운데 식습관이 있더라고요. 식습관이 잘못되면 탈모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비만과 탈모는 분명히 연관성이 깊을 겁니다. 이번 정답은 누가 맞췄나요, 원장님? 네, 이번 정답은 지연 씨가 맞췄습니다. 네. 탈모와 비만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단순히 살이 찐다고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만 정도가 높을수록 탈모를 일으킬 확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비만 자체가 대사성 질환이나 순환계 계통의 질환을 야기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순환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두피의 혈액 공급이나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이 부분이 탈모를 더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영향에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탈모가 식생활하고도 관계가 있었네요. 이제 치료가 궁금한데 원장님, 흔히 우리가 대머리라고 부르는 남성형 탈모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 남성형 탈모에 비해서 여성들의 탈모는 더 치료가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남성 탈모의 치료법은 약물 치료와 모발 이식이 있으며, 약물 치료는 기존 모발이 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치료로 보시면 되고, 초기 탈모에 더 효과적입니다. 모발 이식은 이미 많이 진행된 부분에 시각적인 복구를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개개인에 맞게 적절한 치료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먹는 약으로 피나스테라이드 제제와 두타스테라이드 제제 성분으로 된 약들이 사용되고 있고, 바르는 약으로 미녹시딜, 알파 트라디올 성분으로 된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는 약을 기전해 보겠습니다. 먹는 약은 테스토스테론에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즉 탈모를 일으키는 DHT라는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전환 과정에 5알파 전환 효소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를 억제해서 탈모 치료를 나타내는 기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효과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동안은 탈모 진행 속도가 더디게 돼서 점차 빠진 양이 줄어들게 되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모발이 굵어지면서 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1년 정도가 되면 모발이 점차적으로 더 굵어져서 시각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앞이마보다는 정수리 쪽에 더 효과적이며, 약물 치료 전보다는 6개월 뒤에 모량이 증가되어 있고 12개월 뒤에 시각적으로 좀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소량의 DHT라는 남성 호르몬이 존재하게 됩니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분이라면 남성형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남자보다는 탈모 정도가 덜 심하고
진행 양상도 더디게 진행하게 됩니다. 여자분들의 치료로는 미녹시딜과 알파트라디올이라는 바른 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탈모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겠지만 탈모가 조금 더 진행됐다면 모발 이식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모발 이식은 이 풍성한 뒷머리를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밖에도 모발 이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종류가 있나요, 원장님? 예, 모발 이식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발 이식이라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뒷머리를 탈모된 부위로 옮겨 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좀 어렵게 얘기한다면은 영구 영역의 모발을 탈모가 진행된 부분으로 옮겨 심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 영역이 뭐냐? 영구 영역의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후두부하고 옆머리를 얘기합니다. 그 부분의 모발은 DHT라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의 모발을 탈모가 된 부위로 옮겨 심으면 그 부위에서 탈모가 일어나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의 자체는 자라서부터 어디를 가든 자기 성질을 유지하는 공여부 우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되지 않는 모발을 탈모가 된 부위로 옮겨 심어도 탈모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발 이식의 종류에는 예전부터 다양한 방법이 사용해져 왔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모낭군 이식술입니다. 모낭 단위대로 하나씩 분리를 한 다음에 이식하는 방법이고 가장 자연스럽게 이식할 수 있고 생착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모발 이식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네요, 원장님. 근데 저는 이 화면을 보다가 느낀 점이 이 모발 이식을 할 때 주의해야 되거나 아니면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이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식 전 준비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은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혈액 응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비타민 E나 아스피린, 소염제 사용을 일주일 전부터 중단하시고 탈모 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미녹시딜은 혈관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전에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주 흡연은 최소 수술 이틀 전에 중단하셔야 되고 수술 전에 두피 상태는 깨끗하게 유지한 채로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발 이식의 방법에는 채취 방법에 따라서 절개식, 비절개 방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며 최대 모량을 이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으면 절개법과 비절개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절개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절개법은 말 그대로 두피를 절개해서 그 두피를 떼내고 떼낸 두피 부분은 봉합을 하게 됩니다. 떼낸 25편을 블록 단위로 나누고 단일 모낭 단위까지 분리를 해서 탈모가 된 부위로 옮겨 심는 방법입니다. 비절개법은 두피 상태는 그대로 둔 채로 모낭 채취기를 이용하여 모낭 단위 하나하나씩 뽑아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절개법과 비절개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개니까 일단 두피가 절개돼서 봉합이 되기 때문에 흉터가 남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후두부 쪽에 채취 부위 쪽에 통증이란 부분이 좀 더 많은 거고 회복 기간도 좀 더 깁니다. 대신에 수술 시간은 좀 더 짧은 편이고 비절개법은 절개 흉터는 남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통증도 적고 회복 기간도 짧습니다. 다만 하나하나 모낭 단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탈모 상태나 이식 모량, 후두부의 모발 밀도, 두피 상태,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각각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그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제 모발 이식을 했습니다.
이 모발 이식을 한다면 이제 상처도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머리는 못 감을 것 같거든요. 며칠이, 얼마나 지나야 머리를 감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몇 개월이 지나야 시각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정도의 머리카락이 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수술 후 경과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식을 후두부 쪽은 사실은 상처를 치료하고 실밥을 뽑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식한 부위의 경과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식한 모발은 2주까지는 생착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손상이 가거나 그렇지 않게 잘 주의를 하셔야 되고 2주가 지나서부터는 모낭 자체가 휴지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모발이 점차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빠져서 1개월째쯤 되면은 처음 이식하지 않은 상태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 모발들이 4개월째부터 모발이 새로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경과하면 4개월, 8개월, 10개월 시간이 경과할수록 모발 수가 증가하고 모발 굵기가 굵어져서 1년 정도 되는 시점이 되면 환자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절개 수술 후 경과를 보겠습니다. M자 탈모라 비마 부분이 탈모가 심하게 진행된 분으로 여기 사진에 보시면 1개월째 이식한 모발들이 거의 다 빠진 느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4개월째 솜털같이 이렇게 가는 모발들이 자라나오게 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모발의 수와 굵기가 증가되면서 1년이 되면 이렇게 이마선이 명확하게 생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절개 수술 후 경과를 보겠습니다. 이식 부위 경과는 절개 수술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M자 탈모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으로 이 관자놀이 쪽 옆 라인이 진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까지 라인을 잡게 되면 시각적으로 좀 더 나은 모습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 안에서는 옆 라인도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수술 전후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 여성들도 머리카락이 풍성해야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랑 탈모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하고요. 평소에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가장 많이 궁금한 건 모발을 이식하고 나면 이식된 모발이 다시 빠지지는 않나요, 원장님? 원래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빠지기는 합니다만 이 이식된 모발이 빠지면 너무 아까울 것 같거든요. 또 이 모발을 이식하고 나면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식한 모발이 탈모가 진행되지 않느냐? 진행되지 않습니다. 후두부 쪽에서 채취를 해서 이식하는데 후두부 모발 자체가 남성 호르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서 탈모가 일어나지 않고 그 부분을 탈모가 된 부위로 옮겨 심더라도 그 모발 성질을 평생 유지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상생활은 수술 다음 날부터 샴푸나 일상생활 되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의 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약물 치료나 관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식한 모발은 유지가 되고 영구적으로 자라겠지만 기존에 남아있는 모발의 탈모 진행을 막으려면 지속적으로 탈모 치료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발 이식 수술 시간은 모량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절개 수술 기준으로 4시간에서 6시간 소요되고 비절개 시에는 좀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시에 국소 마취가 주 마취가 되고 통증 없이 수술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술 후에 채취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약이나 자가 통증 조절기를 이용해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이식 부위와 채취 부위의 관리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채취 부위는 감염이 되지 않게 소독을 잘 해주시면 되고 이식 부위는 2주 정도는 모낭이 생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탈모는 이제 초기에 생활 습관이나 약물 치료로 관리하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지거나 가늘어진다면 병원에서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대구 모재림외과 박영도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